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미국 디폴트 협상 위기가 다가오면서 채권 시장, 미국 국채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거기에 관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지수인데요. 이거 그 전에 제가 이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체크해놓고 뭐 적어두기도 하고 뭐 지지선, 저항선 다 해놓은 거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인베스팅닷컴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다 날아가 버렸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해놨던 것이 모든 차트에서 이게 무슨 서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 전부터 다 날아가서 다 사라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근데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해보죠 뭐. 이게 뭐 그때 제가 여기 102.99하고 막 103. 얼마였죠? 103.18이었나? 뭐 이렇게 제가 이거 중요한 저거 적어놨었는데 지금 요 밑에 항상 102.99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월봉으로 봤을 때도 특정 가격 이상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었죠. 달러가 약해진다 했지만 근데 이제 다시 요새 와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불과 이게 이제 이 밑바닥 쳤을 때가 여기 보면 5월 초인데 지금 5월 20일이니까 5월도 거의 3분의 2가 지났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이렇게 잘 안 될 거다 하는 그 6월 초를 봤을 때 대부분의 뉴스에서 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 정부의 신용이 떨어지는 거니까 달러화 가치는 더 폭락한다, 떨어진다. 다들 그렇게 열이면 10명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죠. 그 나라 정부가 일을 못해서 뭐가 재정이 저렇게 뭐 망가지게 됐으니 아유 저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뭘 믿고 사 하고는 그 나라 이제 통화 가치도 떨어진다 뭐 다분히 굉장히 그 경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제가 저번 그 엊그저께 만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결렬되면 미국 문제만 아니라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돌아가는 전 세계의 큰 시장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옆집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자산 시장이 동시에 출렁이게 되면 사실은 그럼 어디가 믿을 만한 자산이냐 하고 글이 이제 선호하는 것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똥을 퍼질러 쌓아놓은 건 미국 정부인데도 그래도 미국 달러가 믿을 만하다. 왜죠? 이게 쇼라는 걸 다들 알거든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니잖아요. 맘만 먹으면 아무런 저게 그 뭐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재정이 뭐 빵꾸 나서 뭐 파산한다, 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근본이제도 아닌 불안화폐로 신용만으로 쇼미더머니죠. 필요하면 그냥 찍어내면 돼요. 그게 가능한 나라인데 그 많은 지구인들이 그 비밀을 알고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할까봐 매번 쇼를 하는 거고 또 이 쇼를 통해서 지금 최근 몇십 년에 걸쳐서 공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 세계 달러 자본시장에서 야 우리가 이게 쓰러지면 니네 다 같이 쓰러지는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기어 그런 이제 트레이닝 조련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실제로 이번 G7 회의에서도 보셨으면 아실 테고. 그래서 뭐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돼도 잠깐 지들끼리 저러는 거고 결국은 다시 올라와 시간 지나면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제 만에 하나 정말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뭔 일이 터졌다. 6월 초부터 6월 중순에 그러면은 에휴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 자본시장은 출렁거리는데 그래도 믿을 거는 미국밖에 없다 해서 오히려 달러화 가치가 한 달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래서 항상 달러화 가치는 부채 한도 협상이고 뭐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신용경색 위기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경제의 교과서적인 얘기로 그래서 달러화는 더 약세가 되고 떨어질 거야. 연초부터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봤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실제 지금 한 달 전부터 슬슬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죠. 이거 보면 5일선 딱 타고 지금 있네요. 상승 추세를 아직 안 겪었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이니까. 근데 요새 최근 와서 엊그제부터 이제 그 일부 그 리서치 기관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예상처럼 달러화가 약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왜? 전 세계 시장이 자산 시장이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은 다 미국만 바라보게 되고 미국의 달러나 국채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제가 항상 했던 얘기, 미국이 넘어지는 거 보고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넘어질 때 나머지는 다 배 깔고 엎드리게 되니까 그래도 한쪽 발로 서 있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미국의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그거죠.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고요. 국채 얘기로 넘어가서 그럼 국채는 어떻게 되냐? 아마 요새 그 미국 국채 관련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와서 이 국채의 흐름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건데 요새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외국 자본, 특히 해외 자본, 미국 증시 같은 거에 다양한 상품에 이제 직접 자기들이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떤 그런데 채권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채권 보기 전에 채권 보겠습니다. 채권 보겠습니다. 네. 누군가 저기 블로그에 댓글로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이렇게 길게 답변을 달았는데 그냥 영상을 한번 잠깐 다뤄보려고 지금 했습니다. 국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미 뭐 그 1개월, 3개월 이런 그 단기 그 국채를 보면 초단기 뭐 그런 국채를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일이 다가올수록 그때 만약에 디폴트 돼서 미국 연방 정부 의회가 연방 정부가 문 닫아버리고 재무부가 이제 저기 딱 손 놔버리면 그때 만기가 돌아온 국채에 대해서 돈을 이거 받아야 되는데 거기 은행 갔는데 은행이 문 닫고 있으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피하는 겁니다. 즉 6월 초에 옐런 재무장관 말대로 디폴트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엄살이니까 한 보름 뒤에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조금씩 협상이 이어지면서 한 달 뒤에 디폴트가 될 수도 있고 길게 보는 거죠. 한 달에서 석 달, 6월, 7월, 8월 그쯤에 디폴트가 만에 하나 된다고 하면 그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피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3개월물 국채입니다. 미국의 3개월물 국채인데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이때부터 금년 2월부터 슬금 이제 다른 이유로 올라왔겠죠 이때는. 근데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7월, 8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야 그때는 재수 없어서 만기 돌아왔는데 돈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안 사겠어요. 그래서 안 사니까 제발 좀 사줘 하고 이자가 더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 국채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지금 5.29% 대단한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5%가 넘으면 은행에 돈 맡기면 얼마 주나요? 그 어디보다도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맡겨서 돈을 제일 많이 주는 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게 주식 수익률보다 웬만하면 지금 현재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인기가 좋다는 건데 그래도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죠. 위험하다. 그때는 피하겠다. 재무부 디폴트가 돌아오는 그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몇 달 전부터, 특히 이제 한 달 전부터 이때 보면은 3월 16일인데 이때부터 슬슬 올라오긴 했지만 전고점 딱 넘고 4월, 5월, 6월에서 한 석 달 전부터는 만에 하나 그 디폴트가 되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는 점점 피하게 되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디폴트 협상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잘 안 되고 극적 타결이 제때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국채는 계속 이런 식으로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장기 국채는 어떨까요? 이게 재밌거든요. 이 10년물 국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다 아시죠? 여러 가지 이렇게 줄 그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많이 써 놓고 1년 넘게 2년 넘게 했는데 다 날라갔네요. 유료 회원이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어쨌든 요 밑에 보면 요거 3.4 정도, 3.375 정도에서 위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가다 첫 번째 박스권을 지금 넘어가지고 조금 요새 올랐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 오른 거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예상만큼 금리 동결을 안 하고 금리를 살짝 인상할지도 모른다. 요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그런 이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살짝 오른 겁니다. 사실 디폴트가 오게 되면 10년물 금리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기를 인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10년물 같은 장기채는. 왜냐하면 미국 지금 부채한도 협상은 어차피 쇼잖아요. 이걸로 뭐 진짜 디폴트 모라토리엄 뭐 생기는 거 아닙니다. 빚을 못 갚아서 빚쟁이가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빚은 불안화폐 그냥 장부상에 돈만 빵빵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빚은 언제든지 인쇄소 조폐공사 인쇄소 돌리면서 찍어내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돈을 안 풀고 그냥 나중에 갚을 거야 하고 장부상에 그냥 기록만 해놓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위한테 뭐 그만큼 금덩이를 먹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여도 알아서 금을 낳잖아요. 사기적인 기축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에 결렬돼서 몇 달간은 뭔 일이 생긴다 마냐나 그래도 그렇게 미국 경제가 망가질 때까지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쇼하다가 이제 지들끼리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그렇게 하고 협상 보면은 결국 길어봤자 6개월 아무리 길어봤자 위험을 최대한 피한다고 해도 6개월 안에는 다시 정상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 단위로 가는 국채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은 문 못 열고 난리 날 일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10년물 이런 거는 오히려 단지 이 몇 달 동안 만약나 디폴트 협상의 난항을 겪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미국 자산하고 연결된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같이 다 크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G7 회의 때 다 미국 비위 살살 맞춰주는 거죠. 잘 좀 해봐 하고 알면서도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부채 디폴트가 부채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 꽝 떨어지고 다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꽝 떨어지고 채권도 지금 미국 단기채는 문제가 되지. 예, 채권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런 단기적인 미국 국채를 혹은 들고 이제 그걸 자산 담보 가치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전 세계 채권 시장에도 어떤 문제가 이렇게 조금 충격이 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시장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일은 미국에서 저질렀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저기 듣는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좀 기관지가 좀 실제 뭐 2008년 금융위기도 한번 보세요. 순전히 미국의 모기지론이라는 부실 파생 합성 그 문제들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다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죠? 그럼 미국 달러화, 미국 잘못으로 경제가 무너지니까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고 경제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주식시장 크게 흔들리고 채권시장 회사채 빵빵 터져서 크게 망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랬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달러화는 그때 오히려 잠깐 내가 그냥 오히려 반대로 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모든 화폐 가치가 다 떨어지고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이 다 뻥뻥 떨어지고 다른 나라의 채권시장이 빵빵 떨어졌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건 미국인데 야 미국 채권, 미국 달러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한다 이겁니다.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장기채에 야 어차피 저거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 지들 쇼하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자산시장은 무너지니까 돈을 이 막대한 돈들을 전 세계에 큰 돈을 굴리는 애들이 이 돈을 안전한 데로 옮겨야겠는데 돈은 그대로 금고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0.1%의 이자라도 먹어서 굴려야 되죠. 그 큰 돈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걸까? 미국의 장기채로 가는 거죠. 어디보다도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국채나 주식보다도 미국의 장기채는 제일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믿을만해. 단기채는 뭐 언제 협상되니까 어떻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뭔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가면은 결국은 장기채로 몰리고 장기채 금리는 쭉 내려갈 수 있다. 예전엔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다 살짝 조미료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많이 하나 그렇게 해서 몰렸는데 갑자기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또 다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사태가 어디서 터지면서 또 미국 10년물 장기채도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이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까지 보는 건 너무 좀 그러고요. 예.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재밌는 기사 하나 봐드릴까요? 국채에 대해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중국도 미국 국채 보유량을 늘렸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아시겠지만 뭐니 이거? 아니야. 아시겠지만 중국이 뭐 지금 미국 달러 그 자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제적인 위험을 피하려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다. 그래서 다 걱정하는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실제 그랬죠. 예. 그런데 중국이 다시 언제부터 이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금년 3월에 조사해봤더니 미국이 다시 사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냐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죠. 그런데 중국도 제 국제정세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 정부가 야 우리 엄청나게 잘 나가 걱정 마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근심 한가득이죠. 자기들도 알죠.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지금 미국이 실리콘은행 사태부터 해서 모든 위기가 빵빵빵 신용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이 저런 이렇게 흔들리고 쓰러지면 다들 아유 저 미국 어째 하지만 그 영향으로 전 세계의 국채 시장 미국 국채가 제일 크게 많이 통용되는데 거기에 유동성 위험이 오게 되면서 전 세계 신용시장도 연속으로 빵빵빵 터질 수 있다. 실제 그렇게 돼가지고 실리콘밸리 사태가 쏘아올린 자금공이 유럽에서 크레디트 스위스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런 영향을 안 받으려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열심히 팔아치웠지만
실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영향을 안 받으려면 중국 경제는 혼자서 견실하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외국에서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뒤늦게 리오프닝해서 열심히 잘 될 거다 했지만 3월 달에 뚜껑 열어보니까 4월도 그러고 아니죠. 물론 중국은 그런 얘기하면 잡아갑니다. 와서 야이씨 어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거짓 뉴스를 하면서 그러지만 제가 뭐 열 몇 개 지금 시리즈로 하면서 중국 속살을 다 까발려 놨잖아요. 지금 더 있는데 기운이 붙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저거 미국이 지네 힘들어 어쩌면서 하면서 저렇게 만약에 신용위기가 여기서 더 막 마무리가 안 되고 터지면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어떤 신용도 다 빵빵 터지게 되고 중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버틸 수 있나? 미국 국채가 적으니까 봤는데 모든 자본시장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국 혼자 지금 경제가 잘 나가면 그 와중에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솔직히 자기들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디플레이션 초기로 들어가면 다 안 좋고 부동산 부채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정부 부채 말씀드렸죠? 오히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빵빵 터졌을 때 중국 지네들도 물론 언론들이나 기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중국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 중국이 여기도 보면 그런 말 써 있네요.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자칫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중국이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초반에 이런 말 써놔요. 기자분도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 써놓은 거겠죠. 어떻게 중국이 수혜국이 되는데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모르니까 못 씁니다. 그냥 단순히 미국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주목받겠지. 다들 돈이 중국으로 몰려오겠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독일의 닥스나 프랑스의 까크나 그 다음에 일본 지수도 지금 버블 이후로 최고 정고점 수준까지 지금 다 왔죠. 회복이 됐죠.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까 지금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막 디폴트도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는 더 지금 유럽이나 일본은 잘 될 것 같으니까 거기 주식시장이 오른 것 같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거는 풍선 효과죠. 정말로 뭐 일본 경제가 지금 그때만큼 잘 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독일 경제 잘 나가긴 하지만 지금 거기 나오는 인플레 지표나 어쨌든 지금 올라간 게 실제 그 경제 상황보다는 더 올라가는데 왜? 일단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두고 보자, 관망하자. AI만 오르는데 AI 빼고 S&P의 90%는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그동안. 근데 전체 평균을 내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 빅테크 시총이 워낙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반에서 60명, 요새는 60명 아니죠? 또 옛날 사람 티냈네요. 죄송합니다. 한 반에 한 30명 되나요?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명만 엄마 아빠가 부자인데 이번 그 상반기 동안 그 집은 재산이 엄청 좀 늘어났어요. 근데 나머지 그 5명 빼고 25명네 집은 완전히 그냥 재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시다. 근데 전체 재산 학부모들 재산 늘어난 거 평균 내니까 워낙에 1등부터 5등 재산이 많아갖고 걔네들이 조금 늘어나는데도 전체 지수가 좀 올라간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뉴스가 같습니다. 오늘 뉴스 이것도. S&P 올해 9% 상승했는데 만약에 AI가 없었으면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0% 빠진 거랍니다. 나머지는 실제 이래요 지금. 그래서 아까 독일이나 일본도 지금 요새 이제 조금 관망하면서 하면서 돈이 일단 빼가지고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 거지. 아직 조금 이런 단기적인 유동성의 흐름으로 막 이 진폭이 크게 된 거는 한 2, 3년 전부터 거의 뉴 노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폭이 컸을 때 그것이 진짜 예전과 다르게 어떤 기술적 저항선을 넘었을 때 찐 반등으로 이어졌냐라는 거는 분명히 그랬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지? 라는 거는 이미 작년부터 여러 차례 데드캣 바운스 때마다
그때도 다 저기 지지선 저항선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다시 국채 여기로 돌아와서 당연히 중국은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중국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고 미국에서 신용위기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신용위기가 빵빵 터지면서 중국도 빵빵 자기들도 터지는데 버티지 못하고 큰 위험에 빠지겠다라는 걸 스스로 성적을 스스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중국 당국에. 그래서 이때부터 3월 달부터 갑자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반대로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살까요?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년물 이런 거 사겠죠. 그렇죠? 왜 저기 단기채는 당연히 안 사고요. 디폴트가 많이 하나 생길지 또 뭐 신용위기가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결국 미국도 잠깐 그런 거를 좌충 우당탕 쿵탕 겪어도 결국은 나중에 미국 10년물 그런 거는 모든 애들이 다 그리 안전자산으로 몰릴 거라고 했잖아요. 중국도 겁나서 미리 사다 놓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국도 지금 돌아가는 꼴이 생각만큼 자기들 경제 성장 안 되고 절대 해결 못한 부동산 부채나 저기 뭐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제가 이제 국제경제, 거시경제에서 봤지만 겉으로는 시장은 잘 나가지만 이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 장기적인 국제정세나 거시경제를 보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앞으로 올 수 있는 회색 코뿔소나 블랙스완의 위험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죠. 미국,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만에 하나 뭔 일이 빵 터져서 의도적인 경착륙이든 뭐든 뭐가 왔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자기들 자력으로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서 다시 회복해서 팬데믹 이전 때처럼 건강해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버틸 수 있을 거다. 내수도 받쳐주고 수출도 잘 되고 그렇게 맘먹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잘못하면 X 되겠는데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미국 장기채를 사놓는 거예요. 즉, 뭔 일이 터져서 전 세계가 미국에서 시작은 됐지만 전 세계 신용시장에 빵빵 터지고 중국 신용시장도 빵빵 터지게 됐을 때 그때 중국 국채는 지금 여기 막연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 첫 줄에 써놓은 것처럼 미국이 쓰러지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낫겠네요 하고 중국에 몰려서 중국이 수혜국이 되겠지? 요거는 아주 단순하게 누구나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중국이 수혜국이 되는데 왜 미국 국채를 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중국 국채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야 그렇게 신용위기 터지면 우리 중국까지 영향이 그게 나비 효과처럼 와가지고 우리의 그런 부동산 부채나 지방정부 부채도 빵빵 터져서 우리도 끝장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중국의 모든 채권이 쓰레기값이 되고 그랬을 때 자산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건 어디냐 보니까 미국의 장기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장기채를 자기들도 포지션을 늘려놨다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환율 최근에 여기 위안화 환율 보면 얼마 전부터 7.0 포치를 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잘 나간다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자본의 디커플링이 계속 생기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람들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7.0에서 위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이거 여러 개 적어놨는데 다 없어졌네요. 좀 아쉽네요. 여기는 환율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놨었는데 이렇게 날아가네요. 세상 믿을 거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또 쓸데없는 어쨌든 원달러 환율도 보면 제가 항상 1350원인데 그 밑에 이제 5원 아래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1345원 딱 보시면 그러죠. 1345원 이런 거 사실 업계 비밀인데 여러분들
1300원이 뭐 어쩌고 뭐가 뭐 그 전문가들 얘기하지만 1350원 탁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근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전부터 쭉 이제 보다 보니까 눈치가 까이더라고요. 정부에서 1350원은 예, 어떤 그 자기들 리미트 한계점입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역외 시장에서 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개장 시간에는 항상 1350원에서 5원 내려가고 45원에서 방어를 하더라고요. 지금 딱 거기서 방어를 했는데 지금 여기 드디어 한 번 두드렸다가 또 두 번 두드렸죠. 근데 지금 예, 보시다시피 조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자는 거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